보통을 보면은 이게 도치가 되어 있습니다. AI 플러스 X로 많이들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AI에다가 뭐를 더해서 AI를 가지고 뭐를 더해서 뭐 이렇게 한다 하는 측면에서 그런 표현이었는데 제가 토론한 과정에서 좀 반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 의도는 그 small y equal x 플러스 AI 해서 우리 자연대로 나왔습니다만은 x는 변수고 AI는 상수다. 그런 변수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y equal x, small y equal small x 플러스 AI 하니까 좀 표현이 좀뭐 군더더기가 있는 것 같아서 small y equal을 빼버리고 그냥 small x 플러스 AI 하면은 대중들한테 쉽게 이해되지 않을까 하는 건데 이런 거는 저작권이 저한테 직접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게 이제 빈 공간 제가 사례를 말씀드린 겁니다. AI 강국 요 얘기도 제가 저작권이 있습니다. 작년에 과학기술정통부에 정보통신부에서 AI국 인공지능 정책국을 만들면서 신임 국장 이 제1 첫 번째 국장을 임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대통령께서 10월 달에 카카오에 방문하셔갖고 국가 AI 전략을 만들자 하는 것을 선언하고 그 강도현 국장입니다. 그 AI 국장이 18개 관련 부처 14개인가 18개인가 과장들을 다 관련 과장들을 소집해서 2달 동안 그 서울역 근처에 있는 상공회의소 거기 집무실을 빌려서 2달 야간 작업을 합니다. 밤샘 작업을 해서 작년 12월 17일 날 드디어 대한민국의 AI 국가 전략을 발표를 하고 100개의 실행 전략, 국제적인 실행 전략을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얘기가 AI 강국을 넘어서 IT 강국을 넘어서 AI 강국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요 아이디어를 드렸더니 그대로 받으시더라고요. 그런 것. 그래서 우선 그동안에 ICT, 정보통신기술산업 쪽에서 저희들이 잘 해왔는데 최근에는 좀 나쁜 조짐들이 있어 왔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저희가 다시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왔고 덕분에 국가는 적시에 제가 보기엔 적시였습니다. 조금 미숙하지만은 작년 연말에 국가 전략을 만들어냈습니다. 우선 수출 하나 얘기를 하면 우리 1년에 우리가 수출을 한 5천억 불 정도 합니다. 그 중에 2천억 불이 ICT 산업이에요. 즉 무슨 수출의 한 40% 정도가 ICT 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GDP 성장에서 보면 한 10%, 20% 정도 해당됩니다. 10% 정도 해당되는데 이게 요렇게 하면 막 자랑인데 안을 살짝 까보면은 거기에 반도체,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에 그다음에 이런 기기 수출,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보다도 이 하드웨어, 제조업이 강한 저희 나라에서 갖고 있는 그 하드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자는 이것이 뒤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장점이 될 수도 있다. 또 우리의 아킬레스건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지표는 ICT 산업에 의해서 그동안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뭐 약간 조짐이 나쁜 게 뭐냐면 2015년 정도 보면은 우리 그 ICT 산업의 종사자 수, 즉 일자리 창출이 2014년 정도에서 100만 명 정도에서 멈춰버립니다. 그러니까 산업은 발전하는데 일자리는 더 이상 증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걱정은 이 ICT 산업의 결국에는 중소기업들이 참여를 하는데 1차, 2차 그 부품이나 아니면은 그 솔루션 제공업자로 그것이 중소기업 숫자가 이것도 2014년 정도에서 3만 5천 개 정도에서 머물고 있는데 머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매출액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차지했던 ICT 전체 산업이 차지했던 게 4분의 1, 26%, 27%까지 있었는데 4년 만에 20%로 줄어들고 있어요. 즉 중소기업의 산업 지표는 좋지가 않은 거죠. ICT 산업은 발전하는데 결국엔 이게 양극화라고 하나요? 아니면 비대칭적 산업 구조가 심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벌써 두 번째 장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여기도 이제 제 의도가 들어갔는데
자, 지금까지는 그래도 그 경제적인 측면을 얘기해서 보니까 괜찮은데, 자, 개인적인 삶의 질, 행복으로 보면은 뭐 자살률 1위, 요거 제가 우울증 뭐 이렇게 열거하기조차도 조금 그 안쓰럽고 창피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양극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건 더 심화되고 있고.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는데 우리나라는 더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 중심의 기업 활동들 보면은 문제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노동 생산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요새는 유니콘 기업 그런 말씀하시죠. 새로운 창업이나 새로운 기술 도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혁신 기업들이 뭐 이스라엘이나 또는 하다못해 저기 최근에 소련에서 그 독립된 그 저쪽 동구권 끝에 있는 그런 나라들보다도 저희가 비교가 되는 현실입니다. 또 고령화나 또는 여기 이쪽에서는 또 규제가 많이 거론이 되는데요. 공공 분야에서도 그렇게 결코 지표상으로 저희가 걱정이 되는 지표들이 많이 보입니다. 요 장표에서는 제가 또 직원들하고 얘기를 할 때 확 뒤집어 놓은 게 있습니다. 보통은 직원들이 이런 장편을 만들어 놓으면 산업 얘기를 먼저 해요. 산업과 공공 얘기를 하고 뒤따르면서 개인이나 사회의 문제를 갖다가 하나의 장식품으로 만들어 왔었을 거예요. 한번 돌아가셔서 과거에 발표됐던 많은 정부의 자료나 아니면 기관의 어떤 그 미래상을 제시하는 거 보면은 주로 경제개발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수출을 어떻게 하겠다,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하겠다, 이쪽 얘기들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 내용이 좋은 겁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그리고 그것이 지금 현재의 헌법 128조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과학기술과 정보는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해야 된다. 그렇게 정의가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근데 이 장표를 만들면서 애틀이 신임 원장이 되면서 저는 그 기조를 좀 바꾸고 싶었습니다. 저만이라도. 우리 직원들 2,300명 하고만이라도. 우리가 기술 개발해서 뭐 때문에 삼시? 경제 개발? 수출? 그 얘기 좀 그만하자, 이제. 개인의 삶의 질 향상 또는 행복 향상. 이쪽으로 좀 한번 우리 확 바꿔서 생각해 보면 안 되겠어? 그래서 제가 개인과 그다음에 사회 혁신, 그동안에 왜 산업 혁신 해왔잖아. 한강의 기적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제 산업 혁신 그만하고 우리 지금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이 갈등 해소하는 거, 또 제일 문제가, 저는 문제라는 게 딱 한 가지로 얘기하겠습니다. 그건 고령화입니다. 인구 절벽. 그거는 지구상의 어떤 민족도 어떤 나라도 지금 경험해보지 못한 거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 문제 좀 심각하게 좀 처리하면 안 돼요, 우리? 기술로, 우리 기술자지만, 과학자지만. 그래서 개인과 사회를 제일 먼저 생각하자. 저 지금 5장, 6장째 여기에 원장인 제 의지와 제 편집 의향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개되는 것들은 아마 그런 면에서 제 발표를 한번 관찰해 주시고 그 조언을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술개발자 국가출연연구원도 그렇다고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동안에 30년 동안 40년 동안 해왔으니 이제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우리 이쪽 뒤에 따라오던 그 장식품 같이 얘기했던 그 우리의 문제를 먼저 드러내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이것이 오늘 발표의 의도입니다. 여기에 주저자인 제가 갖고 있는 편집 방향인 거죠. 그동안에 잘 해왔죠. ICT 분야에. 다행스럽게 저희 연구원이 그쪽에서 뭐 조그마한 일들, 조그마한 공헌을 했던 것 같습니다. PC도 전자기술연구소, 구미에 있던 연구소가 만들어냈던 금성사하고 만들었던 PC는 스티브 잡스하고 거의 동시대에 만들었었어요. 단지 우리는 상용화를 못하고 시장 개척을 못했을 뿐이죠. 그런 등등. 더 이상
그다음에 뭐 이 얘기는 맨날 했던 얘기라서 통신이나 인터넷 쪽에 저희가 공헌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들어와서 자 빅데이터나 클라우드 이쪽은 과연 저희가 했습니까? LTE 어드밴스드 통신 여러분들 지금 아직도 혜택을 보고 있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은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중요하게 생각했던 여기 아직 인공지능이 나오지 않았던 이 시대에 저희가 이쪽 분야 사물 인터넷이나 빅데이터 클라우드 쪽에는 제대로 결실을 못 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020년대에 들어와서 AI가 주요한 기제로 등장했는데 여기서는 과연 어떨까요 저희가? 지금 잘 준비해서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은 안 될 거라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파란 것들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최초로 했던 것들입니다. 뭐 초고속망이 OECD 1위였고 또 이쪽 초실감 쪽에서 보면 우리 게임 쪽에서 우리 후배들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고 최초였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제패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방송 쪽에서 울트라 하이 데피니션 방송 초고화질 방송 쪽에는 미국 표준인 ATSC 3.0에 관련된 표준 특허들 다량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D TV 방송이나 그 다음에 울트라 HD 방송이 상용화되면은 거기에 관련된 특허료가 과거에 CDMA 정도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이쪽 분야에 이미 저희가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주황색들은 세계 1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내에서 저희가 개발해서 영향을 주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인공지능에서도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지만은 지니토 여러분들 KT가 하는 기가진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스피커에도 이게 들어가 있고 한국과 컴퓨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든 통역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은 지니톡이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최초인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 최초인데 GS컴이라고 하는데 마이크로 컴퓨터가 1977년도에 만들어졌던 거하고 또 하나가 이제 인터넷입니다. 우리 정길남 박사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구미에 있는 전자기술연구소와 서울대학교 사이에 인터넷을 연결했는데 이게 이제 세계 2위 두 번째로 성공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AI라고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AI 기술 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심층학습, 딥러닝에 국한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세상을 풍미하고 세상에다가 큰 영향을 주고 있는 AI 기법이 딥러닝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AI는 두 양대 산맥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지식화 기반, 그러니까 기호를 처리해 갖고 논리를 기반으로 그 다음에 규칙을 기반으로 지식화하는 지식을 모형화하는 그 분야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 또 한 분야가 사람의 머리를 모사해서 처음에는 뉴럴 네트워크였죠. 신경망 구조로 해서 거기다가 자료를 집어넣어서 학습을 시켰는데 이 신경망 구조의 AI의 한 산맥이 그동안에 기술적인 난제도 있었고 충분한 자료가 없고 또 충분한 컴퓨팅 기술이 없어서 제대로 적용이 안 되다가 빅데이터와 그다음에 슈퍼컴퓨팅 이런 것들로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지금 적용이 되는 거죠. 손정희 씨가 문재인 대통령 만났을 때도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 할 때 그 AI가 무엇이겠습니까? 대한민국을 AI 파라다임으로 좀 혁신을 시키자. 그 의미셨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한 토론장에서 섞이는 겁니다. 내가 AI를 알아. 그러면 이 기술 개발자, 진짜 AI를 전공한 사람이 당신이 AI 맛을 알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혼동되는 그런 토론이 이루어져서 제발 오늘은 얘기는 여기에서 아니 오늘은 좀 넓혀서 여기서 오늘 이 얘기도 합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AI 기술과 AI 서비스와 AI 파라다임이 기재가 앞으로 또 전개하는 이 장표에서 구분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관점이 개인 사회를 좀 저희가 좀 많이 다뤘다는 관점하고, 그다음에 AI를 이렇게 세 가지 범위로 나눠서 해석하면서 뒤에 내용들을 전개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AI하고 사람들이 보는 걸 보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것이 늘 같이 공존해 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언제부터냐면 2016년부터입니다. 아까 제가 인사드릴 때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장 할 때도 그때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이런 의견들이 쭉 나와서 저희가 3년 동안 제가 수집을 하면서 분석을 했는데, 그거를 AI로 바꿔보자 이번엔. 그랬더니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그때 제가 내렸던 결론이나 지금이나 유사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환경주의자 아니면은 그 자연주의자들은 아주 부정적이고요. 순수 경제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은 많이 부정적이에요. 그렇지만은 여기서는 컨설팅 기업이라고 했는데, 이 컨설팅 기업은 누구를 대표하냐면 진짜 기업을 대표합니다. 기업가들은 이게 새 4차 산업혁명이 됐건 AI가 됐건 자기 경제 활동을 하는, 쉽게 얘기해서 돈 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이게 주로 컨설팅 업체들이고, 이게 지금 경제 성장이죠. 제가 재밌는 거 찾았던 건 이겁니다. 이게 어디냐면 ITU에서 나오는 건데요. ITU는 세계 통신 연합이죠. 인터내셔널 텔레커뮤니케이션 유니언. 그건 각 국가의 대표들이 모이는 거예요. 민간이 아니라.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통신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거기서 나온 그런 보고서를 보면은 이런 긍정적인 게 나옵니다. 일자리 같은 경우도 너무 재밌는 게 지금 굉장히 많이 긍정적으로 왔어요. 2016년도에 4차 산업혁명이 선포가 됐을 때 그 월드 이코노믹 포럼, 세계 경제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두 개의 보고서를 냅니다. 하나는 뭐냐면 The Future of Jobs, 미래의 일자리. 또 하나는 각 나라의 글로벌 컴피티티브니스 인덱스, 각 나라의 국제 4차 산업혁명 경쟁 지수 이렇게 냈는데, 이것이 제가 떠나올 때쯤 2018년 말쯤 되니까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은 일자리에 관해서는 2016년도에 나왔던 보고서에 보면은 지구상에서 한 40% 정도 되는 통계가 잡히는 경제 국가에, 거기 중국 빠져 있고 한국 빠져 있고요. 그 나라에서 보면은 향후 5년 동안, 그러니까 2016년부터 5년이니까 2021년까지 한 7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이렇게 나왔는데, 2018년도 말에 전 세계의 글로벌 기업체들한테 인터뷰를 했더니 뭐냐면은 결국에는 1억 4천만 개가 생기고 7천만 개가 없어져 갖고 7천만 개 정도가 일자리가 생긴다. 3년 만에 바뀌는 거예요. 같은 기관이 만들어낸 같은 제목의 보고서인데, The Future of Jobs인데 왜 3년 만에 하나는 그러니까 지금 1,400만 개가 없어진다고 그러고 지구상에서 하나는 7천만 개가 더 생긴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물론 설문조사 방법이 바뀌었죠. 저는 그거를 이렇게 관찰을 해요. 거기 이제 경제학자들이 주도하는데 3년 동안 인공지능이나 제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졌던 거예요. 이해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늑대가 나타나갖고 큰일 났다. 4차 산업혁명이 왔다. 우리 양들이 다 잡혀먹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서 가까이 보니 그 늑대가 아직 어린 늑대라서 6개월밖에 안 돼서 잘 다루면은 우리 잡혀먹히지 않겠다. 그런 두려움이 없어지다 보니까 보고서들도 다시 접근했는데 긍정적이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 2020년도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있는 겁니다. 일자리가 이건 어디서 나왔냐면은 10개 나라, 그러니까 선진국이죠. 그런 나라에서, 물론 인도도 포함하고 남아공, 멕시코도 포함됐습니다만은 그 나라에서
이런 통계들도 나옵니다. 결국에는 맥킨지가 만들어냈던 보고서입니다. 인공지능이 아까 여기도 아까 제 의도가 들어갔죠. 개인, 사회, 산업, 공공 쪽에 활용이 되고 있다. 여기서 제 의도는 또 하나는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히 우리 창업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이루어지는 사례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예를 들면은 루닛입니다. 전 세계 지금 10개국에게 얘네들이 폐 사진, 인간의 폐 사진을 갖다 독해를 해서 코로나19에 의해서 폐가 손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진단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지금 현재 한 10개국에 지금 수출돼 있고, 또 사회를 가서 살짝 저희 자랑 좀 하면은 이런 영상 인식을 통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것이냐 발생하지 않을 것이냐 한 3초 내에 확인하는 그런 시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지금 조금 실현을 해본 상황인데, 현장에 적용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만 하여튼 가능성 같은 걸 측정해보고 있고, 또 포스코 같은 경우 등대 공장으로 해서 가장 최적의 공장으로 등록이 돼 있고, 요거는 왜 그랬냐면은 4차 산업혁명 할 때 보면 맨날 이런 얘기를 해요. 외국의 성공 사례, 보쉬 공장, 지멘스 공장, 그다음에 캐터필터에 대하고 GM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쉬 공장에 2년 전에 갔더니 그분들이 스마트 팩토리를 1년 반 동안 구축하고서 가장 자랑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제가 감동받았던 건 뭐였냐면 이거였었어요. 에너지 투입량 감소율이 2%인데 지멘스 공장 같은 경우는 1년 반 동안에 한 300메가와트 정도의 와트 H 정도의 절약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기량을. 그건 발전소 하나의 양 정도를 절약을 했더라고요. 근데 어떻든 우리도 포스코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고, 요거는 국내 기업입니다. 얘네들이 뭘 하냐면은 어둠의 인터넷에 들어가갖고 요번에 N번방에서 불법으로 가상화폐가 거래되는 거 다 찾아내갖고 N번방 잡아내는 그런 기술도 갖고 있습니다. 얘네들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중요한 내셔널 시큐리티 업체들하고 공동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입니다. 중국하고 미국이 양분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은 AI 슈퍼 파워라는 책을 작년 연말에 후배들한테 선물을 받아서 올 초에 CES 라스베가스를 제가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읽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대만 사람인데 지금 중국에서 투자자로 있고 미국에서 활동을 주로 했었어요. 구글에도 있었고 IBM에도 있었고 그런 것 같은데, 그 책에 의하면은 크게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은 AI 신기술을 누구보다도 빨리 만들어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갖고 전 세계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공개해갖고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그 능력이 없으니까 미국이 만들어내는 그런 신기술과 플랫폼을 이용해갖고 자기가 갖고 있는 빅데이터를 이용해갖고 AI 실행 전략으로 전환을 해서 가고 있다. 그런데 이게 한 3년 내지 5년 후에는 중국에서 나오는 그 실행 전략, 액션 플랜에 의해서 나오는 연구 결과들이 더 영향이 클 것이다. 역전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그 책의 결론입니다. 이 내용이 국가 전략과 제가 말씀드리는 AI 전략에 그대로 담아져 있어요. 그 책 잘 썼습니다. AI 슈퍼 파워라는 책인데, 우리 모자란 거 있죠. 좀 잘하는 거 있는데, 여기서 이동통신 인터넷 잘했는데 소프트웨어 괄호 열고 AI 포함이죠. 미약하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소프트웨어 관련된 게 요겁니다. 시장 점유율 3.4.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산업 경쟁력이 중국보다 지금 떨어진 이야기인데요. 이걸 이렇게만 놓으면은 이제 여러분들 그냥 요 사실만 아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그 틈을 이렇게 살짝 건드려 드릴게요. 살과 뼈 사이의 틈을. 저는 이 분야에서 40년 일했잖아요. 그 다음에 애트리 온 게 80년이니까 그냥 한도 30몇 년을 일했잖아요. 이 숫자는요,
이렇게 쓸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경제가 지구상에서 몇 퍼센트 차지하고 있습니까? 1.9%에서 잘 될 때 2.1%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2%예요, 2%. 그렇다 그러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이 세계에서 수출 포함해서 한 2% 정도면 괜찮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거의 3%예요. 중국이 그 큰 나라인데도 7% 정도밖에 소프트웨어 산업 시장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가 더 적점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30년 전에 소프트웨어 산업진흥원 만들 때 통계했을 때 그때 미국이 50%였었어요. 10년 전에 이게 줄어들었고 45%로 줄어들었어요. 왜? 신흥국이 소프트웨어 시장을 차지하면서 인도가 아웃소싱 회사로가 되면서. 근데 지금 IT 기업이 나오고 인공지능 나오면서 이게 다시 올라가요. 독과점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미국이 소프트웨어 시장에. 30년을 관찰해 보니까 50%에서 45% 줄었다가 다시 65% 증가되는 그 의미를 아셔야 되는 거죠. 또 하나, 소프트웨어 산업 경쟁력 지금 우리 좀 모자른다고 하는데 한중일이 같이 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 포럼을 만든 게 2001년도입니다. 북경, 동경, 그 다음에 서울을 오가면서 1년에 한 번씩 했는데 20년 전에요. 가르쳐줬어요. 중국 사람들. 와서 배웠어요. 딱 20년이 지나고 나서 산업 경쟁력이 높아진 거예요. 예를 들까요?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에 지금 30개 정도 있습니다. 이거 중국 거 베낀 거예요. 2000년대 초반에 그 친구들하고 같이 중국, 한국, 일본 하면서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성화하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하여튼 경제 체제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은 전산학과 컴퓨터학과에다가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을 위주로 하는 과목을 만들어서 훈련을 시키라고 하니까 전부들 나는 뭘 가르쳐야 돼. 내 건 뺄 수 없어 하고 안 되니까 하얼빈 대학부터 시작해갖고 저기 충칭대학까지 해서 30개 대학교에 소프트웨어 학과를 만들어서 선생님을 새로 뽑고 그 프로그램 위주로 하는 학교를 만들었는데 그 친구들이 졸업해서 지금 중국의 창업계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따라서 우리가 늦기 전에 하자 했던 게 5년 전에 저희가 만들어낸 소프트웨어 중심대학교 10개 만들고 지금 20개 만들고. 그러니까 15년을 늦게 우리가 중국을 따라가는 게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세계를 선도하는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하면서 AI 경쟁력을 혁신하고 AI 인프라, 기술 개발, 규제 혁신, 그 다음에 스타트업 육성. 이것이 미국의 전략을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이 하고 있는 전략을 우리도 하는 거고. 중국 전략입니다. 인공지능을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 그래서 인력 양성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소프트웨어 대학원과 마찬가지. 그 다음에 전 산업의 AI 도입, 디지털 정부. 이거는 우리가 잘하는 거라서 슬쩍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 중심 인공지능에서 결국에는 일자리 안전망 구축하고 그 다음에 AI 윤리나 역기능 방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인데 저는 작년 12월 달에 강국장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AI 3대 강국으로 하자. 그랬더니 자신이 없어 하는 것 같아요. 디지털까지는 되는데. 근데 저는 AI 3대 강국을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가능하다. 중국하고 미국 제치면은 을 제쳐놓고 보면은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영국, 그 다음에 캐나다, 프랑스, 독일도 지금 잘 못해. 이스라엘 누가 들어올까? 저희가 6, 7위 정도 되는 것 같아. 여러 가지 지표로 봤을 때. 그렇다면은 지금 열거한 그 유럽의 선진국들 그 사람들보다 우리 역량을 강화시키면 3대 강국에 왜 못 가겠느냐. 이게 제 전략이었는데 마지막에 딱 가보니까 디지털 경쟁력으로 싹 바뀌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제조업과 그 다음에 ICT 산업을 업고 가자 그런 측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거는 그 화두입니다. 지난 30년 동안에 이게 이제
국가정보화, 국가진흥화로 가는데 그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했었어요. IMF 경제 위기를 우리가 극복을 했는데요. 98년도에 온 거를 뭘로 극복했냐면 인터넷 보급해서 된 거예요. 그 정보화에서. 저희 기억으로는 1995년도 6년도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국가정보화 종합계획을 같이 만들었어요. 정통부가 만들어지면서. 그때 변재일 지금 국회의원 하시는 분이 그 정보화 정책실장으로 오셨던 거죠. 그럼 그때 34조 원 투자 계획을 만들어서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교실에 인터넷 보급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100만 명 주부 인터넷 교육 이런 프로그램들이 가동이 되면서 IMF 경제 위기 이후에 네이버가 나오고 넥슨이 나오고 산업이 이렇게 된 거예요. 옥션이 나오고. 그거 경험 있지 않느냐. 그거를 이 시기에 국가진흥화로 해서 그때 성공한 모델을 끄집어내서 투자하자 다시. 그 전략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MB가 아니죠. DJ가 IMF 경제 위기에서 군목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 기억이 나는데 우리나라가 인터넷을 가장 잘 쓰는 나라가 됩시다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프로그램들 전부 가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초등고등학교 도서, 상감, 벽지에 인터넷이 들어가고 PC 한 대가 들어가고 프로젝션 TV가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상간 도시 벽지에 있는 아이들이 인터넷을 통해 갖고 숙제를 합니다. 이게 사회가 개조가 됐던 거죠. 자, 그거 했는데 왜 우리 못해? 그걸 그대로 국가진흥화로 좀 바꿔봅시다. 그게 제 의도였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제가 마음속은 그거였었어요. AI, 지금 만들어진 AI, 우리가 최첨단 AI 못 만들다면은 미국이 선도해서 만든다 그러면 그 AI를 도구로 봐서 그때 제 표현은 이거였죠. 조자룡이 헝칼 쓰듯이 우리 AI를 잘 다루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AI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가 되자. 그때 이게 채택이 되더라고요. 네. 저는 와서 우선 처음에 저희 탈바꿈 계획을 만들고 작년 말에 역할과 책임을 정부하고 같이 했는데 여기에서 초지능, 초성능, 초연결, 초실감 기술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국가진흥화 융합기술 여기죠. 공공국민생활 문제 해결하는 진흥화 기술 개발하는 요 5개가 저희 역할로 정립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했고 조금 이따 말씀드린 인공지능 실행 전략을 먼저 만들고 그거에 따르는 기술 발전 지도, 그러니까 테크놀로지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국가진흥화 아까 말씀드린 8개 그 전략이 있는데 그중에 규제 혁신이나 안전망 구축은 저희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저희에 해당되는 것 같고 100개의 실행 과제를 저희가 분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고 디지털 뉴딜이 새로운 저걸로 나왔습니다. 요구사항으로. 그래서 기술 개발하고 생태계하고 산업 역량을 할 수 있는 3가지 전략을 만들어냈고 이 3가지 전략이 저희 전략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계 극복을 위한 AI 서비스 기술 혁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AI 서비스는 예를 들면 이세돌과 알파고가 바둑을 둘 때 알파고는 영국의 딥마인드라는 회사가 만들어낸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구글이라는 모 회사가 슈퍼컴퓨터를 돌리고 있었어요. CPU, 일반적인 CPU 1000개, 그 다음에 그래픽 처리하는 CPU 200개, 1200개의 CPU가 돌아가고 자기네들이 만드는 인공지능 CPU를 탑재해갖고 슈퍼컴퓨터가 돌아가고 있었고 그것이 광화문에 있지 않았죠? 어디 있었을까요? 구글 데이터 센터, 캘리포니아인가요? 알래스카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이중으로 연결되어 있었을 거예요. 하나는 위성으로, 하나는 해저 케이블로. 왜냐하면 중간에 서비스가 중단되면 안 되니까. 즉 알파고의 대국을 봤을 때 많은 분들은 뭐만 봤습니까? 아까 설명해드린 AI 기술만 봤죠. 저는 거기서 AI 서비스를 봤어요. AI 서비스에서는 기술과 컴퓨팅과 네트워킹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 우리 애트리는 대한민국은 네트워킹 잘하고 제조업이 있으니까 AI 서비스를 할 수 있는 3박자 아니죠. 3개의 다리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AI 서비스 기술에 집중을 하자. 국민
기업과 함께하는 AI 혁신계인데 이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기술 개발하면 기업체에다 기술 이전하고 상품을 개발하고 또 지원하는 것만 끝났는데 지금 인공지능 시절에는 알고리즘 만드는 사람하고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기업들과 일반인들이 있고 그럼 데이터는 또 클라우드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돌려야 되고 AI 개발자 혁신그룹은 또 소수가 있고 이 사이에 잘 정의가 안 되는 생태계로 구성이 돼 있어서 저희도 우선은 기술 생태계 그 다음에는 기술을 활용하는 활용 생태계 이 두 개의 생태계를 만들어서 저희가 만들어내는 연구 결과들은 과거에 조그마한 기술료를 받고 이전하는 거 말고 생태계로 해서 가능하면은 많은 것들을 개방을 해서 국내의 중소기업이나 공공기관 또는 스타트업에 저희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게 활용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아까 얘기했던 X 플러스 AI라든가 우리 잘하고 있는 전자정부의 다음 단계 또 제가 처음부터 강조했습니다마는 개인과 사회의 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와서 제가 만들어낸 건데요. 국가진흥화 융합연구소를 진흥화 융합연구소를 만들고 그 밑에 연구단을 제가 5개를 발족을 시켰습니다. 자, AI를 이용해 갖고 어느 분야를 대한민국이 어느 분야를 우리가 진흥화할 거냐, 잘할 수 있을 거냐. 여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했던 게 국방과 안전입니다. 그래서 국방안전연구단을 발족시켰고 두 번째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도시교통. 도시교통연구단, 그 다음에 에너지환경연구단, 그리고 의료복지연구단. 좀 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각 연구단에 보면은 한 250억에서 한 300억 정도의 연구비를 썼고, 한 50에서 100명 정도. 70명, 100명이 좀 안 되는 조직을, 관련 조직을 다 모았습니다. 올해 열심히 해서 각 조직들이, 필요한, 뭐랄까나, 요구사항이 많아져가고, 좀 성장할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저희가 했던 IoT 쪽을 기반으로 한 제조란 농수산업도 저희 진흥화융합연구소 내 중요 연구단으로 작년 7월 1일 발족을 시키고 이 세 번째 전략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저희가 하는 역할은 초지능, 초성능, 초연결, 초실감에 들어가는 신기술을 개발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갖고 국가 진흥화를 하는 종합연구소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 저희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목표에 저희는 결국 기술 개발을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AI 서비스 제가 정리했던 그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겠습니다. 잘하는 것이 결국엔 대한민국에서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을 개발해서 공급하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초지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초성능에 관련된 AI 컴퓨터, 슈퍼컴퓨터를 만들어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칩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 지금 최기영 장관께서 이 분야의 전공자가 되셔갖고 올해 기획해서 내년부터 굉장히 대형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통적으로 잘하는 네트워크와 방송 또는 콘텐츠 디지털 콘텐츠 기술 개발을 집중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목표에서는 결국엔 모든 연구 결과를 나눠 쓸 수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겠습니다. 지금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저희가 개발했던 소프트웨어라든가 플랫폼이라든가 솔루션들을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착착 개실이 되고 지금 일부는 뭐 내용이 많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만은 AI 플랫폼 쪽에서 보면 지금 2,800만 건의 다운로드가 일어났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조금씩 개방했더니. 그 다음에 AI 전문 인력 양성은 저희 자체 내에서 AI 아카데미가 6월 1일부터 발족이 돼서 지난 1년 동안 우선은 내부 직원들을 AI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AI 전공자가 아닌 친구들을 AI를 장착을 함으로써 AI를 필살기로 가짐으로써 자기 분야를 향상시킬 수 있게. 요것은 저희가 올해 후반기에 한번 가동을 하게 되면은 내년에는 이 플랫폼을 대덕연구단지나 또는 제가 지금 회장으로 맡고 있는 과학기술 출연기관장 협의회에다가 공개를 할 겁니다.
지금 이미 에너지기술연구소 또 뭐 표준연구소에서는 저희 그 AI 아카데미 교실에 우리 20명, 10명 보낼 테니까 좀 같이 합시다 했는데 제가 이게 제대로 동작이 되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까지는 동작을 시키고 그리고 나면은 이 AI 아카데미는 출연연구기관 또 대전에 있는 그 계룡대 자원대에 있는 군기관 그것이 더 되면은 일반인들한테도 개방을 할 생각입니다. 그때는 아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 UST가 우리 그 UST라고 하는 그 출연연구원들이 만든 대학원대학교에서 아마 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지금 AI 원팀을 구성해서 KT하고 또 현대중공업하고 중공업 지주회사하고 저희하고 카이스트하고 한양대가 이미 시작을 해서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갖고 기업체나 아니면 대국민들한테도 공유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뭐 목표 3회에 관한 거는 당연히 저희는 사회적인 역기능 반응 방지하는 기술 개발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전략인데 각각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제가 여기 적었고요. AI 아카데미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네 철저하게 실무자 기존에 있는 저희가 1,900명이 엔지니어인데 인공지능 연구소에 한 400명 정도가 모여 있고 나머지 그러면 한 1,500명 정도는 전공으로 보면은 반도체, 통신 이런 로봇 이런 친구들이라서 그 친구들한테 지금 현재 필요한 그 AI를 수준에 맞게 4가지 수준이 있는데요. 이렇게 제공을 하면은 그 친구들이 우리 직원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결과가 좋아질 거고 그것이 참고가 되면은 타 기관에도 그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제가 그 원장 가면서부터 시작해갖고 미리 생각했던 내용들을 이제서 구현이 돼서 거의 동시대로 6월 말에 완성이 돼서 지금 개강이 됐습니다. 나중에 학교에서 오신 분들도 계셔서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진행되든지 좀 봐주시고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